오늘 언택트 패션쇼 트렌드를 저와 함께 짚어주실 이정민 트렌드랩 506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밀라노와 파리에서도 디지털 패션위크가 열렸는데 조금 더 이제 화려한 볼거리들이 등장했다고 하잖아요. 디지털화의 필요성 중에 하나가 무대장치며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끝나고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 쓰레기. 엄청 많거든요. 화이트 마운티니어링은 가상현실을 좀 목표적으로 걷는 듯한 모델이 그래서 등장했거든요. 약간 이제 블랙 이런 화면에 이제 막 옷들이 구성으로 이제 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딱 모델이 나타나면 그게 옷에 입혀지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들을 가져가서 조금 더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일종의 장치 같은 것들이죠.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이런 장치들을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은 역시 구찌였어요. 최근 뭐 MZ세대로부터 워낙에 사랑을 받는 브랜드인데 제일 처음으로 이제 가장 먼저 24시간 동안 이제 컬렉션을 진행을 해서 주목을 받았고 모델들을 보통 되게 화려하고 유명한 그런 전문 모델들을 그쵸, 썼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부의 디자이너라든지 팀들을 진짜 이제 모델로 삼아서 스타일링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팬데믹 기간 중에서는 사실 그런 포토그래퍼를 만난다던가 맞아요. 이런 게 밀라노 같은 경우 완전 다 셧다운됐었기 때문에 워낙 심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옷들을 보내고 모델들이 알아서 스스로 모델 겸 스타일리스트 겸 이제 사진 작가가 돼서 자기가 생각하는 컨셉을 찍어서 보내라 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구찌 더 리추얼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리 패션 협회 같은 경우는 성명서를 냈어요. 6월 25일 날. 그래서 뭐 9월로 예정됐던 패션위크를 전통적인 방식 오프라인 쇼를 하겠다. 대신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들을 잘 지켜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쇼가 있었어요. 네, 자크무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밀밭에서 사진 정말 멋있더라고요. 패션쇼를 진행을 했는데 되게 자연에 대한 임팩트도 주고 또 거기에 온 사람들이 또 그 자연을 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오프라인 쇼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앰비언스를 다 이제 경험할 수 있게 했던 행사고 또 이게 노을 질 때 시작돼서 뭐 감흥을 엄청나게 줬었다는 얘기가 있고 약간 고흐가 그린 그림 같았다 뭐 이런 표현들 리뷰를 많이 봤습니다. 모스키노가 좀 대표적이었던 것 같은데 마리오네트라고 해가지고 줄 달린 인형에 이제 굉장히 인형극 때 이제 쓰는 그런 인형인데 그 인형들을 셀럽들 얼굴까지 이제 런웨이의 프론트 로우를 다 만들고 되게 재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요소들도 있었었고요. 젊은 세대들한테는 오히려 되게 요즘 브랜드 같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비슷하게 발렌티노도 사실 좀 전통적인 느낌을 주는 보수적인 느낌을 주는 브랜드라고 생각했었는데 닌텐도에서 좀 인기를 끄는 동물의 숲의 캐릭터에다가 자기네들 컬렉션을 입혀서 이렇게 활동하게 하는 또 재미있는 시도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온라인으로만 보여지는 패션쇼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뭐 다른 공연예술 분야랄지 다른 크리에이티비티 영역에서 좀 찾아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공연예술에서 배우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BTS가 글로벌 투어를 하지 못했던 그래서 만나지 못했던 전 세계 아미들을 방방콘으로 이제 만났는데요. 왜 저희가 콘서트에 가면 다 같이 흔든 아미봉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실제로 흔들면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콘서트 가면 제일 좀 속상한 게 제일 앞자리에 잘 보이는 자리에 앉으면 좋긴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 이렇게 제일 끝에 앉아서 분위기만 느끼는 것 뿐이지 저희가 콘서트를 보고 왔는지 잘 몰라서 집에 와서 콘서트 다시 보잖아요. 다시 방방콘에서는 이렇게 모든 멤버마다 따로 이제 전체 샷과 멤버샷이 이제 따로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멤버를 이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오프라인 콘서트보다 오히려 감흥이 더 컸다는 감흥은 더 컸다고 아미들은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대표님? 저희 딸이 아미이기 때문에 10월 18일에는 플레이밍 립스라고 하는 미국 록밴드가 있는데 쇼를 열면서 재미있는 엄청난 거대한 투명한 풍선을 등장시켰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서 저기 있으면 숨 막혀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숨을 어떻게 쉬나 생각을 했는데 각각의 풍선 안에 사람이 한 명씩만 들어가서 거기서 방방 뛰면서 노래를 부르든 뭐 소리를 지르든 뭐 비말을 통해 감염될 위험이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우픈 현실인데 이렇게라도 뭐 혁신적인 또 시도를 해본다는 게 재밌는 네네. 사례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또 뭐 최근에 나훈아쇼 있었잖아요. 거의 콘서트가 시작하고 3분 만에 배도 등장하고 기차도 맞아요. 나오고 뭐 안 나오고 바다에도 들어가고. 네. 그러면서 그 스케일에 다들 엄청 놀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 시기를 좀 거치면서 저희의 그런 공연 예술 문화, 프레젠테이션 방식 이런 것들에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눈으로 보여지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가는 뭐 업종이다 보니까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DBR 아티클 중에 유념할 만한 기사가 있어서 좀 공유 드리는데요. DBR 294호에 100년 기업의 성공 노하우를 다루면서 100년을 사랑받는 명품의 헤리티지 전략에 대해서 조망한 바 있습니다. 샤넬의 예를 들어서 이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브랜드가 퍼렐 윌리엄스 같은 힙한 뮤지션과 협업을 하고 또 국내에선 홍대 오락실 컨셉의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하면서 MZ세대가 샤넬의 주요 타겟으로 급부상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2017년 인사이트 프레임에 의하면 샤넬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브랜드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럭셔리 브랜드는 그 특유의 희소성 정책에 따라서 SNS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뭐 새로운 소비자에 맞춰서 온라인으로의 진출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티클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명품은 사라진다. 혁신도 헤리티지다라는 교훈이 인상에 남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온라인 패션쇼 역시 뉴노멀 시대를 견뎌내야 할 어떤 명품의 혁신 전략이자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럭셔리 패션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언택트 패션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게 뭐 대세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이 팬데믹 현상이 저희 트렌드의 방향을 바꾼 건 아니고요. 속도를 조금 더 가속화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기회에 여태까지 이제 패션업계가 트렌드를 통한 새로운 옷을 파는 산업에 조금 집중을 했었다면 패션 산업이라는 건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전환을 시켜서 뭔가 소비를 이끌어내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어떻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끊임없이 저희 산업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다 같이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더 이상 옷만을 팔면 안 되고 옷과 관련된 이슈를 판매하면서 전달하면서 이제 툴이 이제 온라인, 그다음에 또 오프라인도 적절히 또 매칭하는. 그렇죠. 오프라인 죽지는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두 가지 장점을 결국 결합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팬데믹 시대의 언택트 패션쇼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